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돈교육은 처음이지의 작가 고경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의 저자님이신데요. 용돈교육은 처음이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몇 살부터 어떻게 용돈을 주면 좋을까요? 네, 얼마 전 어린이날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생이지만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용돈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은 이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머릿속에 그리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지만 돈에 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갑에 넣거나 엄마한테 맡겨주거나 그러다 엄마한테 맡긴 돈이 나중엔 다 사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용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좋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용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들에게 직접 사주지 않고 용돈으로 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이들이 용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로봇을 용돈을 모아서 사본다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돈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을 직접 사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참아보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또 자세한 좀 설명도 같이 들어있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구두 닦기 1,000원, 설거지 500원, 빨래개기 500원 이런 아르바이트를 아이들에게 제시하신 것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용돈도 스스로 벌게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아르바이트는 아이들이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아이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안일을 같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먼저 요즘 아이들은 워낙 또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먼저 제안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설거지하면 1,000원 주세요. 혹은 엄마 저 집안일 청소했을 때 얼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물론 터무니없이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아니면 야단을 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가 이 노동의 대가로 적당한지 그것을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정이 작은 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사회에 발을 딛기 전에 가정에서 이런 작은 사회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동의 대가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을 가져오는지 그것이 다시 돈으로 돌아온다는 그 진리를 아이들이 깨닫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노동을 해보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단순하게 집안일을 돕는다라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거기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까, 그리고 집안 배치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잘해야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꿀팁도 같이 얻어가겠는데요. 돈이라는 게 노동으로만 버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도 또 경제가 창출되니까요. 근데 이런 용돈 교육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용돈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죠. 그냥 친척이 방문했을 때 그냥 주거나
혹은 뭐 아이가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 때를 쓰듯이 돈을 받아내기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 또한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아쉬워하면서 많은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잘 관리해서 저축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뭔가 써야 한다는 그런 효과를 보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 매번 월급을 받아도 그냥 금방 돈이 통장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활용해서 잘 꾸려나가야 하는데 항상 쓸 것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다 보니 그 자녀에게 나와 같은 똑같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경제관념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소중히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제학교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꾸준한 습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경제학교라는 것이 있나요? 네, 제가 그 씨앗과 나무라는 그 교사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경제 놀이를 같이 제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 구연동화를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의 잔이라는 책으로 구연동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구연동화이지만, 그러니까 동화책이지만, 그 책을 읽고 제가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모으는 저축 같은 것을 정말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걸 동화를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모으기 쓰기 나누기를 실천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경제를 잘 배우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장난감 사거나 뽑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해라.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장난감을 사도 끝이 없죠. 하나 사면 2개 사고 싶고 2개 사면 3개 사고 싶고 그리고 문방구를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연적인 그 발달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욕구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그 마음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면 자꾸 설명을 통해서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 아이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닌 비슷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샌가 아이들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부모의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떼쓰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부모님이 읽어주신다면 장난감을 자꾸 사달라고 하거나 뽑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 그런 떼쓰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 돈이 뭔가요? 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의 시작은 물건과 물건을 물물 교환하면서 서로 가치가 다름을 알게 되어 화폐의 필요성이 시작되면서 돈이라는 것이 통용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돈은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에서부터
재산을 축적하는 것, 혹은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돈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매해서 기쁨을 갖거나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도움이 되는 가치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가치가 느껴지지만, 돈이 없으면 삶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어도 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꼭 반드시 돈만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돈이나 경제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돈 얘기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아이로 그렇게 여겨지곤 했는데, 돈을 잘 배우기 위한 읽을 만한 추천하는 경제 책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잔이라는 동화책이에요. 그 동화책에 보면 돈을 모으기, 쓰기, 나누기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잔이 다 차게 되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동화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옥효진 작가의 세금 내는 아이들을 추천드리고요. 10살에 부자가 된 키라, 그 시리즈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라면 이제 경제 용어에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는데, 태지원 작가의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경제 공부, 이 책을 추천드려요. 거기에 보면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읽는 경제책이라면 당연히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책을 읽을 때는 엄마 아빠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한 챕터 한 챕터를 같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아이가 질문한 것을 답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 책은 저희 독서토론 교재로 여러 번 사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경제학교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나요? 경제학교를 통해서는 그 돈의 흐름을 익히게 되거든요.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직접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느껴봄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건데, 경제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를 전해줘요. 예를 들면 시장놀이 같은 것이 있잖아요. 시장놀이가 지역에서 요즘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많이 진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강사로 이제 가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열리는 시장놀이에 참여해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경제놀이를 하는 그 경제학교에 직접 신청해서 참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이 시장놀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놀이를 진행을 할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같이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아이가 셀러가 돼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게 될지, 그리고 그 돈의 가치, 그러니까 값어치는 얼마를 정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정하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간판도 만들고요.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자기 가게를 굉장히 멋지게 꾸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올 것 같은데, 아이가 직접 만든 키링,
그리고 혹은 뭐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과자 같은 거를 소분해서 팔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판매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네, 아까 말씀했던 뽑기 같은 거.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현금으로, 이럴 때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통용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죠. 직접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나중에 계수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모으기, 쓰기, 나누기로 직접 아이들이 나눠보고요. 나눔 장소도 어떤 곳에 나눌지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뭐 지자체라든가 혹은 그 아프리카 모기장 보내기, 모기장 같은 경우에도 한 개 구입하는데 5,000원이면 되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우리가 보통 커피 한 잔도 요즘은 5,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모기장을 구입하는 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해서 일에도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도 하니까 잘 배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건강하게 잘 인식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돈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재화로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꾸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오늘 하루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대하면 정말 가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212페이지에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소망 품기, 꿈노트에 쓰기, 그리고 통장 만들기인데요. 무엇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현실적인 계획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모으기, 쓰기, 나누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요즘에 현금을 잘 안 쓰고 카드나 이체를 많이 하는데요. 경제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이렇게 경제 교육을 잘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분들과 이 용돈 교육을 해서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으셨는지.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요즘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을 아이들에게 이체해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이와 실물 돈으로 같이 훈련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에게 일주일에 10,000원의 용돈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모으기, 쓰기, 나누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10,000원을 가지면 다 쓰게 되는데 그것을 아이가 관리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화폐로 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익히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결제하고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실물로 연습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하면 디지털 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일단 경제 관념이 올바르게 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들이 줄어들더라고요. 뭐 아껴 써라, 그만 써라, 용돈 더 줄 수 없다 이런 실갱이를 하지 않게 되죠. 아이가 옷을 사고 싶어도 내가 가진 돈에서 사는 것이지 부족한 것까지 막 달라고 더 떼를 쓰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한 예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것도 사는 경험을 가졌지만 이젠 이것이 꾸준히 습관이 되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플랫폼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구독료가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3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할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용돈 모으기라는 그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500원씩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 플랫폼을 구입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런 이제 돈과 관련된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작가님 또 앞으로의 계획이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네. 바쁘신데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그 용돈교육은 처음이지라는 책을 내고 난 이후에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학교로 강의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매년마다 한 권씩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벌써 3권의 책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한 권 내는 것은 알을 품고 그 알을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힘든 고통이 따르지만 그냥 계란 한 판 낳아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내 책을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제와 관련해서도 또 후속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이제 결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성에서 씨앗과 나무 모두의 글방이라는 독서 논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쓰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정말 잘 자라서 멋진 성인으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경제 이야기 독서 토론 논술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 이야기 부담 없이 많이 하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용돈을 모으기, 쓰기, 나누기 이 방법으로 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네, 요즘 그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도 어떤 금전적인 여유나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엄마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가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주도, 가장 가까운 곳이 제주도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비용이 조금 저렴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15만 원을 모으면 엄마랑 제주도 여행을 가자. 비행기 타러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15만 원을 모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쓰기 전에 모았던 돈이죠. 쓰기 전에 꾸준히 모았더니 이제 15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티켓을 바로 끊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 중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주재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님이 우리가 송별 파티를 할 때, 미국으로 놀러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재원 가시면서 그 기간이 딱 3년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미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면서 바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친구 만나러 미국 가요. 그래서 그날 또 다시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비싸지, 몇 배가 더 들겠지만, 그때 당시에 왕복 비행기 티켓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모으면 엄마랑 같이 미국을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용돈을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만 해도 한 주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줬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았어요. 물론 설날이나 추석 때 받은 친지들한테 받은 그 세뱃돈 같은 경우에도 큰 돈이지만 아이들을 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모으기 쓰기 나누기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돈 또한 아이들이 다 구분해서 잘 관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주는 용돈이 적다 보니 100만 원을 채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0만 원 정도 모았을 때가 이제 2년이 훌쩍 지났죠. 그래서 모두들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머지 1년 동안 50만 원을 더 모은다는 일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포기하려고 할 때 또 이제 지인분이 저를 살짝 부르시더니 저에게 아주 소중하게 갖고 계시던 빳빳한 달러를 아이들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희들의 계획을 들었는데 미국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저희가 그 편지에 용기를 얻어서 정말 열심히 나머지 50만 원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돌아오기 전에 미국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성취감이 생기고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돈을 관리하는 루틴이 생겼어요. 사실 요즘 루틴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꾸준히 하는 어떤 한 가지가 뭐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그런 꾸준함을 가르쳐 줬었는데요. 그것이 용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꾸준함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습관까지 이어지네요. 네네. 아이들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식 교육도 시키나요? 네, 제가 주식도 아이들하고 같이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ETF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묶어서 같이 투자해 보는 그런 방식인데, 두 아이가 똑같이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작은 아이는 미국 필라델피아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올랐어요. 그래서 엄마 저 이거 한번 팔아볼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파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경험조차도 아이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금 가치 있게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경제 관념이 많고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만 너무 전투적으로 하는 거는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조금씩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서예그룹 공부 삼아. 그렇죠. 서예그룹 공부 삼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용돈 계획부터 주식,
아이의 작은 습관 만들기까지 정말 좋은 이야기가 깨알같이 쏟아지네요. 저도 돈과 행복하게 공생하는 법을 잘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돈이란?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없으면 우울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내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시도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느낀 점은요. 돈이 좋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벌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 선생님께 제가 오늘 배운 점은 잘 관리하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후에 잘 관리를 해야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런 점을 배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